1인 가구, 집이 작아서 정리가 안 된다? 아니에요. 여기도 처음에 왔을 땐 좀 어수선해 보이지만 제가 가서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필요한 공간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공간의 영역을 나눈다라는 것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할 필요한 물건은 이미 정해져 버려요. 그 물건이 그 자리로만 가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사투리. 진짜요? 저렇게 옆으로 적어놓고 외우셨어요, 오늘? 다음은 라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에디터 소미쌤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복층형 1인 가구 정리정돈에서부터 홈스타일링 어떻게 하면 추억이 쌓이고 꿈이 성장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댁은요, 현관을 들어가면 좌측에 신발장, 우측에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좌측에 냉장고, 뒤돌아서면 주방, 그리고 거실과 주방 사이에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었고요. 아주 잘했죠. 공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돌아가는 바로 이 공간에다가 서랍장을 인테리어를 할 때 하셨어요. 인테리어를 대체적으로 너무 잘 하셨어요. 자, 왜냐면은요, 이 공간은 바로 욕실 옆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서랍에다 양말, 속옷 같은 거 넣어 놓으면 샤워하러 갈 때 바로바로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을 미니멀하게 만들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공간에 건조기가 이렇게 놓여 있었고요. IT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거주하는 공간이거든요. 당연히 일에도 집중하지만 체력이 있어야 일도 잘할 수 있으니까 운동기구 이렇게 준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공간이에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용자 분이신데요. IT 사업이니까 당연히 컴퓨터 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배치를 보고 혹시 고객이나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이 공간에서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후배라든가 친구들이 자주 방문하고 좀 장기간 머물다 가고 그러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후배가 와 있었는데 그러한 물건들이 좀 늘어져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손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이겠죠. 뭔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단시간에 효율적인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앙에 딱하니 앉아 있으면요, 붕 뜬 기분이 돼요. 사무실은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그런다지만 이 배치는 결코 좋은 배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창가 아래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아주 공간 효율을 잘한 거죠. 그런데 책상에 앉았을 때 맞은편에 보면 수납장을 아주 잘 짜 놓았어요. 근데 여기에 행거를 넣고 입었던 옷 걸어 놓는 공간으로 외투 같은 것도 걸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는 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리를 열심히 해도 이 공간은 어수선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사이드 테이블 이런 것도 옆에 막 이렇게 있으면 계속 늘어놓는 공간이 돼요. 애초에 이러한 공간을 차단시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 컨설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세탁기는 있지만 건조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청년은 건조기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스타일러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세탁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빠지고 이러니까는 그 갔다 오는 시간 동안에 또 내가 그 옷을 바로바로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옷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자들은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좋은 커피 머신을 산다고.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어수선해 보이는 이 공간에 행거를 빼내고요. 이 사이드 테이블과 건조기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옆에 공간이 전부 다 의류 수납 공간이에요. 세탁기는 주방 옆에 있지만 거기서 가지고 와서 건조기 돌려서 바로 옆에다가 옷 수납을 하면 필요 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세탁기를 놓고 사이드 테이블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다리 하나가 있는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다리 빼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상판은 세탁기 위에다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 무너질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는 이 TV를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옆에 수납 공간 위에 있는데 볼 때마다 옮겨서 본다? 이건 굉장히 불필요한 동선. 이게 바로 맥시멀 라이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바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게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TV가 있으면 반드시 리모컨이 있죠. 그래서 사이드 테이블 밑에 부착식 서랍 다들 아시죠? 여기다 붙여서 리모컨 넣을 수 있게 수납을 했고요. 그 아래 공간에는 재활용 수거함을 준비했어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계란판, 음료수병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장점은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매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개 재활용 수거함을 두지 말고 여기다가 바로바로 버려서 외출할 때마다 비닐봉지채 들고 나가서 분리수거함에 넣어놓고 외출하면 집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기존에 쓰레기통이 수납장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의류를 걸어서 수납을 해야 하는데 이 공간에다가 의류를 수납하면 좋은데 쓰레기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문을 열고 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필요 없는 동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빼온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일상에 꼭 적용을 하셔서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물건도 정말 많지 않았어요. 버릴 거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절별로 여전히 옷 정리를 하다 보니까 리빙박스에 지나간 계절의 옷이 있었고 또 걸지를 못하니까 바지 같은 건 접혀 있었고 이렇거든요. 그럼 접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 아시죠? 눈에 띄지 않아서 제때 찾아 입지를 못해요. 근데 걸어 놓으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떠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늘 재고 정리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는 논슬립 바지걸이에다 모든 바지를 걸어서 수납을 해 주었어요. 어때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리빙박스에 넣어놓고 또 접어서 수납을 하고 그래요? 이게 훨씬 더 편리하고 유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젊은 친구니까 후드티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걸어서 수납을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후드티는 뒤에 모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후드티를 걸은 다음에요. 모자를 앞으로 당겨 오세요. 그리고 당겨온 모자를 이렇게 앞쪽 어깨 위에다 걸려 놓으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더 여러 장의 옷을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의류 중에서 남성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입는 의류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예비군복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일러 위의 공간 좀 높으니까 사용하기는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아이템을 모아서 바구니에다가 모두 모아서 넣어 놓은 거예요. 예비군 통지가 날라오면 바구니째 꺼내서 다녀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공간은 요즘에 젊은이들 많이 하는 할로윈 때 사용하는 뭐 가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자, 이렇게 딱 한 번씩 사용하는 물건들 여기 넣어 놓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노하우인데요. 자, 이거 언제 쓰지? 생각만 하면 어디로 갈지가
바로 정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3W. 어떤 물건을 누가 언제 쓰지? 이것만 생각하면 저절로 갈 자리가 생긴다고 했었죠. 바로 이게 물건의 제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빙박스에 있었던 의류도 모두 꺼내서 사계절 의류를 종류별로 모두 수납을 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공간은 이렇게 책상을 벽 쪽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헤드셋 책상 옆에 이런 후크 하나만 붙여서 걸어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문 밑에 공간은요, 보니까 음악도 좋아하고 뭐 기타도 치고 드럼도 하고 검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있는데 이게 다 섞여 있으면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물건을 찾기가 힘드니까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걸 안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 하는데 그러면서 버릴까요 말까요 뭐 이러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게 수납을 했기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내가 이거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게 수납하는 게 그게 정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음악에 관련된 거 모두 기타와 뭐 드럼이라든가 그 외 작은 악기들 이곳에 모아 주었고요. 여러분들 1인 가구 뭐 집이 작아서 정리가 안 된다? 아니에요. 여기도 처음에 왔을 땐 좀 어수선해 보이지만 제가 가서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필요한 공간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공간의 영역을 나눈다라는 것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할 필요한 물건은 이미 정해져 버려요. 그 물건이 그 자리로만 가주면 돼요. 그래서 나의 업무 공간, 또 취미 공간, 수납 공간 이렇게 모두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식 공간도 필요해서 창문 밑에 있는 수납장 위에를 휴식 공간처럼 꾸미기로 한 거예요. 다만 이런 거는 여행 갔다 오거나 그러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들 모으라고 했고요. 옆에는 기념일 때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자 옆에가 블랙 앤 골드니까 이것도 골드톤의 액자를 준비해 가서 수납을 해줬어요. 전 이 사진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쵸? 다 큰 아들이 엄마 이렇게 기념일 때 같이 이런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공간에는 LP판 들을 수 있는 턴테이블 놓고요. 뭐 LP판이 많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모아지겠죠. 그 옆에는 또 이왕이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들을 때 분위기 낼 수 있는 초들 이렇게 모아서 해 주었고 가족 사진 하나 이렇게 옆에 놔주었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뭔가가 나를 든든히 받쳐주는 것 같고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하면서도 또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이죠. 근데 사이드 의자들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의자만 있으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없이 앉아있다고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아주 작은 테이블을 하나 준비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조립하는 방법도 알려줘 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정말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업무 공간, 수납 공간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물건 한 개도 안 버렸거든요. 물건 안 많죠.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의류는 이제는 리빙박스에 넣어서 수납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딱 한 번으로 모두 걸어서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종류별로 수납을 하시면 필요 없는 옷을 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개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소파는요, 아무래도 패브릭 소파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블랭킷을 좀 어두운 톤으로 준비를 해갔어요. 때 타는 거 표시 나지 말라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못 샀다고. 그래서 이거 딱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또 생동감도 있고 좋죠. 그런데 혼자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포인트는 밝은 색깔, 생동감이 있는 그런 패턴이 있는 이런 쿠션 같은 거 딱 하나만 있어도 이 공간에 들어가
들어가면 그 공간이 생동감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은 모두 정리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좋아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일상에서 내 입에 들어가는 거 해결하는 거죠. 자, 요리도 직접 다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서 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농담처럼 나도 스파게티 좋아한다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끝나고 스파게티 정말 금방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주방을 또 기가 막히게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요, 저는 주방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인 가구 컨설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게요, 거의 집에서 식사들을 준비를 안 해요. 배달 음식이라든가 나가서 해결한다든가 많이 그러거든요. 직장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식이라는 거 해결을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편에 주방, 그 외에 욕실용품, 위에 복층의 수면 공간, 어떻게 공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지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